예, 어제가 이제 헌재 심판 네. 마지막 그 변론이었습니다. 혹시 뭐 보셨을 리는 없어요? 볼 리는 없죠. 제가 기사 요약본이나 기사 요약본. 약간. 뭐 보시면서 좀 인상 깊었던 거 이런 거 혹시 있으셨습니까? 뭐 저는 윤석열이 과연 사과를 할까? 사과. 일설에는 사과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네네. 사과를 할까? 안 할 것 같다. 아, 설사 하더라도 사과할 능력도 없으니까 네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열받는 사과를 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요약하자면 네. 반성이나 사과는 전혀 없었고요. 음, 그냥 하던 짓을 계속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기에 몰리고 어려움에 처하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뭐 전향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한다던가 네네. 아니면 기존에 펴왔던 논리와는 다른 논리로서 헌재를 설득하려 한다든가 뭐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없죠. 네네. 그냥 옛날에 했던 얘기 다시 길게 다시 한번 짓거리는 이런 어떤 최후 변론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윤석열은 뭐 당연히 뭐 국민 통합 이런 데 관심도 없는 거고 마지막까지 자기 정당성을 떠들면서 구구 세력을 선동하는 그런 짓을 하다가 이제 탄핵 당할 것이다 이런 걸 이제 드러낸 것 같고요. 이거는 또 뒤집어서 보면 윤석열은 헌재 판결을 상당히 비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끝났다. 내가 무슨 말을 짓거려도 떠들어도 아, 파면은 안 된다. 될 것 같다. 파면 파면이 될 거다. 될 것 같다. 그럼 뭐 내가 미쳤다고 뭐 새로운 시도를 하겠냐. 아, 그냥 원하던 말이나 짓거리다 죽겠다. 네네. 뭐 이런 어떤 자포자기의 신경 이런 데서 나온 최후 변론일 수도 있겠죠. 뭔가 가능성이 보였으면 나름대로 애썼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 봐서는 네네. 윤석열도 이게 안 되겠구나. 파면은 아하. 피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윤석열의 뭐 최후 변론이나 변호사들 말을 봤을 때는 네, 자포자기 상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지자들 선동하는 네, 그 정도의 그 메시지. 정도. 네, 청년들을 자꾸 선동합니다, 선생님. 네, 자꾸 거론하거든요. 네, 그 실제로 지금 보면은 저쪽에서 대학가들을 좀 돌면서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오늘은 이 시간은 지금 2대를 네. 좀 들어가서 목적의식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네,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고려대 선생님 학교네. 네. 거기서도 하다가 거기 못 들어갔죠 아마? 그러면 민동이랑 거기 이제 학생들이 막 몰아낸 거고요. 뭐 외대에서도 한다 그러고 아무튼 네. 돌아다니면서 쭉 하고 있는데 서울대는 들어가서 난장판을 한번 피웠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네. 대학생들이 맞아요. 거의 대부분 하는 것처럼.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이 거짓 여론을 퍼뜨리려고 네.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한 5명이래요. 네. 학교에 수도 적고 10명? 또 뭐 외부에서 지원하는 흔적이 역력하고 네.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관제 행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짓을 하면서까지 지금 어떻게든 네. 만회해 보려고 하는데 만회해보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갖고 헌재가 아이고 무서워라 대학생들 무서워서 기각해야 되겠다 네. 이러겠나요? 그럴 리는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한국의 적폐들의 네. 민낯과 어떤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죠? 그렇죠. 이제 정체를 다 까발린 거죠. 그런 거죠. 네. 옛날 같으면 사실 뭐 경찰과 군대로 다 쓸어 버리는 건데 뭐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계엄을. 그렇죠. 근데 안 돼 버린 거죠. 안 됐죠. 안 되니까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좀 안타깝습니다. 청년들을 그렇게 자꾸 동원한다는 것이 네. 그 참 미래가 창창한데 그렇죠. 저들의 그 저 세뇌에 따라가다가 참 인생을 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한국 사회가 그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그동안 네. 병들어 네네. 왔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정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나 또는 심각할 정도의 좌절감을 느끼는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것이 극단주의 세력에 계속 공급이 되는 중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사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 이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든 흡수가 될 겁니다. 이상한 쪽으로. 이상한 쪽으로. 네,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사회가 그러면 대개혁이 어떤 겁니까, 선생님? 예를 들면? 그 예를 들면 청년들이 네네. 미래가 생기는 거죠. 생존 불안을 겪지 않고 아하. 그다음에 직업 취업 문제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 준다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안심이 되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면 미쳤다고 그런 데 가겠어요? 가는 사람이 그래도 일부는 있을 건데
하지만 그 수가 아주 현저히 줄어들겠죠. 예. 쉽게 얘기하면 정광훈도 이제 밥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된 거죠. 지금 이제 사실 그 저 구구 매국 좀비들의 실제 돈줄은 미국이었는데 그동안 그렇죠. 그 전 세계에 다 그런 세력들 미국이 다 돈 줬던 건데 USAID를 통해서 USAID가 이제 집행을 해서 NED에 돈을 주면 NED가 이제 그렇죠. 박상학이나 쫙 돈을 뿌려주는 건데 정광훈 쪽으로 네. 이게 지금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들어오는 돈은 이제 끊겼고, 네네. 그래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신도들을 뜯어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죠. 사회 대개혁을 통해서 신도들이 안 들어가면 거의 괴멸된다고 봐야죠. 그쪽은. 그러니까 사회가 정상화되면 걔들은 사라지는 거군요. 아, 그렇습니다. 사회가 정상화되면. 그렇죠. 네. 비정상인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저러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아 정말 이 그 젊은 세대들 특히 이제 참 걱정입니다. 네. 저놈들은 자꾸 저렇게 젊은 세대들을 내세워 가지고 거의 뭐 그 일본 놈들이 그 저 젊은 사람들 막 가미가지로 내보내는 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뭐 사실상 한국의 젊은 세대를 역사상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예. 만든 것은 현재 국힘당 세력이에요. 네. 뭐 이제 민주당도 일부 책임이 있겠지만 신자유주의 체제를 도입하면서 청년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단 말이죠. 네네. 그래놓고 그 과정에서 완전히 좌절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이제 아픈 그런 네. 청년들을 자기들의 돌격대로 써먹는 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민주당이 뭐 일부 책임이 되는 건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신자유주의를 못 막았으니까 9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청년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든 이 네. 사회 체제, 경제 체제에 네. 이걸 극복하는데 그렇죠. 앞장 더 섰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뭐 박근혜 탄핵 이후에 예.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해서 네. 청년들이 더욱 더 좌절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헬조선이 박근혜 있어서. 탄핵 직후만 해도 남성 청년들이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여론조사 보면 엄청났죠. 네, 개혁을 네, 지지하고 네. 촛불을 민주당 지지했습니다. 지지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망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이후에 네. 자기들 삶이 나아지지 않아서. 최근에 어떤 그 짤 보니까는 젊은이들이 핸드폰을 막 하고 가다가 그 앞에 낭떠러지인 줄 모르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낭떠러지가 그 나치 표시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딱 네,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자꾸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 네오나치로 떨어지고 있다. 네. 막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네 삶이 좀 즐겁고 안정이 되고 그렇죠. 좀 그래야 될 텐데요. 예, 지금 어제는 윤석열이 이제 그동안 혐중 얘기를 많이 하다가 어제는 네. 간첩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선생님이. 네, 네. 북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그랬냐면은 거대 야당이 네. 자꾸 거대 야당이라고 그래요. 네. 거대 야당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건데 거대 야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탄핵을 선동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벌어진 거다. 네. 네. 그동안 혐죽을 했는데 잘 안 먹히는 거죠. 안 먹히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다시 현북으로 다시 이제 반북으로 돌아섰는데 아하.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저는 미쳤나 할 거예요, 그죠? 아. 뭐 중국 떠들다가 북한 떠들다가 그다음에 뭐 증거도 없어요. 네. 민주당이 뭐 북한 지령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네. 없죠. 그러니까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막 지르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이 사실상은 헌재 판결이나 헌재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짜증나게 만들 수 있죠.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자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아니죠. 거군요. 그냥 지 속풀이 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냥 이제 지지자들 선동하는 거예요. 지지자 선동.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중국을 너무 때리느라고 북한을 너무 봐줬네, 네. 놓쳤네. 북한도 다시 한번 부각시켜야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런 거군요. 우리의 적은 두 개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북한 적이에요. 뭐 이런. 그런 차원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윤석열이 진짜 윤석열이야말로 북한 찬양자 아니냐. 북한이 못하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거대 야당을 해가지고 탄핵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모든 일은 다 북한이 하는 모든 일은 거죠. 다 북한이 했어요 지금. 네. 아니, 게다가 저 북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덕분에 우리가 저 무장력을 다 잘 갖췄다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었나요? 그랬죠. 이 정도면 그 완전히 윤석열이 저 북한 편인 거 아니에요? 의식적이진 않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돕는 짓만 했다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좀 재미났던 것은 그 유엔에서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번에 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의견을 안을 냈는데 미국이 그동안 미국의 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그렇죠.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분쟁이 있었다. 네. 그 침략이란 말은 사라져 버렸어요. 뺐죠. 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냈는데
그동안 미국 지지자들이 반대를 하고 네. 차마 반대편을 못 던지고 기권을 던졌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북한까지 마지막에 한국도 여기 이제 찬성을 던지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건 지금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어제 윤석열이 마지막에 또 이 북중러 편에 붙어가지고 야당이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미국도 붙었어요. 아 근데 지금 미국이 주도해가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이거 다 붙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이거는? 네. 이거 윤석열이 이거 지금 트럼프 화형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일당은 네네. 네오콘하고 손을 댄 바이든 쪽과 손을 댄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 네오콘들은 그래도 반격을 하려고 애를 쓸 수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미국 내에서 트럼프 암살 얘기가 아직도 나온다 그러고 예. 네오콘들이 계속 암살도 한 3번 시도한 거 아닌가요? 이미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어허. 뭐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우리도 뭐 끝까지 싸워야 된다 하는 항전 의지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뭐 올해 못 넘긴다 트럼프가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흘리면서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선을 타고 있는 윤석열 일당은 아하. 그 영향을 받아서 음. 자 그러면 트럼프도 잘못하면 뒤집힐 수 있겠네. 네.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냥 도저히 기댈 데가 없으니까. 기댈 데가 없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사실 뭐 미국이 뭐 착해가지고 예? 갑자기 뭐 평화의 사도가 돼서 지금 전쟁을 끝내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정말 그야말로 네. 돈만 된다면 뭐 기존에 뭐 동맹이든 적국이든 아무 상관없다. 약간 이런 식인데 지금.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부자였는데 네네. 망한 거예요, 쫄딱. 그렇죠. 쫄딱 망해서 돈이 없어요. 네. 그러면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바이든은 오히려 더 망창 쓴 거예요. 와, 우리 안 망했어. 명품 사. 네. 뭐 비싼 거 사. 트럼프는 뭐라 그러는 거냐? 우리 망했어, 임마. 그러니까 이제 그만 돈 써. 딱 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이 추락해서 사실상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예.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는데 바이든은 무제한적으로 전쟁을 하려고 그랬던 거고 네. 그 와중에 그 가치를 내세우면서 인정하지 않고 네. 현실을 네. 트럼프는 그 현실을 인정한 거죠.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게 네. 좀 큰 거군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현실주의적 장사꾼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그 미국의 뭐 석학이라고 하는 미어샤이머 교수, 네. 그 사람도 뭐 착한 사람은 아니라면서요. 네. 그냥 현실주의자라면서요. 현실주의자죠.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야 러시아랑 중국이랑 붙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돼버렸죠. 키신저도 계속 그걸 경고했죠. 그러니까 사실 현실주의인 거죠, 걔네들은. 뭐 맞습니다. 착해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현실을 약간 인정하자는 거예요. 트럼프도 그런 거죠. 그렇죠. 네네. 어차피 못 이기지 않냐 이거 이 전쟁. 그 돈이라도 먹자. 결적 보니까 못 먹겠고 못 이기겠구만. 졌다는 네. 걸 인정하고 돈이라도 뜯어오자. 그동안 우리가 준 거 네. 되찾아오자. 되찾아오고. 720조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리고 러시아도 푸틴도 굉장히 여유 부리더라고요. 그렇죠. 여유를 부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돈바스 다 먹었는데 그럼 거기 있는 그 히토류. 거기에 광물이 그렇게 많다네요. 히토류 같은 게 히토류도 많습니다. 많고 리튬도 있고 뭐 다 맞습니다. 그렇대요. 아주 중요한 자원들은 다 그쪽에 있습니다. 같이 개발하자 그러면은 그렇죠. 약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고 약간의 이제 먹이를 제공하는 거죠. 막 그 저 개걸든 트럼프 앞에 막 고기 향 네, 풍기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보다도 아무튼 미국조차도 그 천하의 나쁜 놈들도 이 현실에 따라서 그렇죠. 현실 분위기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네. 하는데 러시아 중국이랑 네. 같이 하는데 이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소위 정말 구구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이 진짜 뭐라고 해야 되면 진짜 매국 좀비 현실 부정자들. 네. 네. 현실을 인식을 못하는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 네. 그러니까 어제도 진짜 보면서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저는 제일 좀 열받았던 것은 이태원 참사. 그때 당시에 이제 퇴진이 추모다 그런 구호가 있었단 말입니다. 네, 네. 풀랑 촛불행동에 산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비춰주고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투쟁도 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막 자기들이 이태원 참사를 그 책임 안 지고 일으키게 했던 그것은 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죠. 선생님 너무 적반하장인데요. 단 한 번도 사과를 안 한 놈들이. 네. 근데 뭐 그 이 북한 지령설은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측면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네네. 우리 한국인들을 조롱하는 처사입니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사 북에서 그런 거를 우리한테
선동을 했다 쳐요. 네네. 뭐 퇴진을 이 추모다라는 구호를 들어라고 선단을 네. 했다 쳐요. 근데 그 구호가 우리가 볼 때 정말 좋고 마음에 들면 쓸 수도 있는 거고 네. 마음에 안 들면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자기가 사고하고 판단해서 행동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북에서 조종하든가 아하. 아니면 우리가 조종하든가. 아. 근데 우리 조종을 안 받잖아 지금 보니까. 네네. 조종을 안 받으니까 자기들 북이- 조정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북에서 조종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그야말로 개돼지로 본다.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 사람들 말 듣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있으니까 윤석열이 지령을 내리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좀 듣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호수에 달 그림자를 쫓아가면서 술 처먹고 있는데. 옳은 지령이라 봤죠. 네. 네. 아니 그리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사실은 그 구호가 퇴진이 평화다라고 하는 그 구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퇴진이 평화다라고 하는 구호는 예, 제가 함께하는 단체에서 저희들이 평화운동하면서 만든 그런 구호였거든요. 그 북한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촛불행동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촛불행동이 북한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일단 마음에 안 들면 다 북한이라고 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동안은 계속 중국이라 그러다가.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그러다가. 네. 그러니까 중국, 북한이 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중국 예. 측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좀 항의를 했어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자꾸 우리 걸고 들어와? 네네. 여러 차례.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대해서 떠들긴 조금 어려워진 측면이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좀 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 계엄을 일으킨 근거로 또 북한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를 또 강조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박수한 친 얘기는 왜 뺐나 몰라요. 아 그래요? 그게 핵심이었는데. 그죠? 그렇지. 박수도 안 쳐주고 말이죠. 네. 내가 어찌 계엄을 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빅 이슈였죠 그게. 네. 그거는 우리가 설득이 좀 되잖아. 네네. 아 굉장히 저기 심리분석 길게 했죠 그거는. 그래요. 예. 네. 계엄할 만했네. 그렇죠. 예. 근데 왜안 나머지는 쳐줬냐. 이해가 안 되죠. 네. 아이고 어제는 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몇 명이나 있는 줄 아냐? 쭉 읊었어요. 네. 야,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국가보안법으로 오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폐지를 했었어야 돼요.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이거 없애자고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그렇게 그렇죠. 하려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때 예. 노무현 대통령 뭐 녹슨 칼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칼집에 넣어서 역사박물관으로 보내야 그렇죠. 된다. 아 그렇게 보냈어야 되는데 그걸 그때 보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극우 세력이 상당 정도로 약화됐을 수 있는데 그거를 놔두는 바람에 다시 네. 써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 이 국가보안법 문제 그때 철폐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네. 철폐하고 그다음에 그 전작권 환수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뭐 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그 유명한 연설인데 네, 그때 그걸 가져왔다면 지금 한국 사회가 달라졌죠. 엄청나게 달라졌을 텐데. 맞습니다.